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어제 CPI 발표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좋아지시고 또 막 업되고 그러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에 많이 매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바로 무너졌는데 그게 루머로 밝혀지면서 또 바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상황들이 여기서 끝이 날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괴롭히는 많은 위기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다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했지만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S&P는 딱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개별 주식들도 보면은 확연하게 녹색이 많이 들어온 게 보일 겁니다. 네, 대부분 빅테크들입니다.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환하게 지금 파란색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은행주들은 여전히 별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이겠죠. 자, 보시면은 CPI가 전년 대비로 보니까 예측치 5.0을 하회를 하고 그리고 이전 5.0보다도 하회를 했습니다. 4.9인데요. 지금 이 4.9는 2021년 4월 이후에 거의 가장 낮은 지금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 이후로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CPI를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인플레이션이 꺾여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조금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예측치인 0.4%에는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해요. 자, 그런데 이전인 0.1보다는 일단은 상승 속도가 가파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의구심을 남기게 된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를 보시면요. 자, 예측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보다도 0.1% 상승폭이 더 완만해졌죠. 자,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월 대비로 봤을 때도 예측과 이전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지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CPI로 봤을 때는 일단은 위험한 수준을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무려 93.9%로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죠. 어제는 거의 70% 정도 선까지도 무너졌는데 급반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또 하나 지금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채 한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삐걱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바이든이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도 했던 얘기가 대부분 다 이 얘기만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무조건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되고 공화당이 지금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막을 보시면요. 지금 바이든의 입장이 굉장히 똥줄 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현재 미국의 경제 지도자 신뢰도가 모두 다 30%대입니다. 지금 파월 36%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 하면요. 조사 시작 이후에 역대 가장 연준 의장 중에서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다. 전혀 없다는 응답이 무려 거의 30%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도요. 지금 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형편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35%,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01년 조사한 이후에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조지 부시가 34%였는데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와 상황이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낮다는 거는 바이든이 굉장히 지금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닛 옐런 같은 경우도 지금 평가가 37%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 레이스에 이제 돌입을 해야 되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예산안을 갖다 더 많이 받아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화당의 지금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경우에 본인들한테 들어올 어떤 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사이의 어떤 균형들이요, 지금 쉽게 깨지지 않고 있고 굉장히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도 CPI만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제 연준의 방향성이 조금 더 뚜렷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제 이 가격의 움직임 폭이 굉장히 커요. 역시 가격은 이래놓고도 도지로 끝났어요. 이틀 연속 거의 도지로 마감이 됐는데 등락이 이렇게 컸던 거죠. CPI 발표로 상승을 했다가 루머로 내려앉았다가 지금 이렇게 마감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27K 선도 무너지면서 지금 이 지지선도 무너진 상황이었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흘러갈지 한번 뒤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모두 다 0점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보합세였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아주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대부분 보합세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락을 해서요. 지금 48%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2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번 CVD 차트가 조금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CPI 발표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루머에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 어제와 거의 동일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은 30K에서 여전히 가장 뚜렷하게 매도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 그림에서는 안 보여주는데 제가 별도로 캡처를 했습니다. 현재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25.8K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굉장히 뚜렷했어요. 하얀색이죠. 하얀색일수록 가장 뚜렷한데 좀 뚜렷했다가 지금은 조금 옅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큼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또 생각들을 하는 이제 고래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디까지 갈지는 그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가능성에 의한 것이고 어디까지 또 갈 수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고래인 이 갈색 고래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매입을 하는 시점을 보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CPI가 발표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CPI가 발표되는 그 시점에 진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지금 보라색 고래도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라색 고래는 진입을 했다가 루머가 도니까 바로 전량 매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같은 기간 동안에 이 갈색 고래는 그냥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보라색 고래와 비슷하게 동일한 시점에 CPI 발표 후에 매입을 했다가 다시 전량 매도를 했는데 다시 신규로 큰 물량으로 진입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고래들은 뭐 별다른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이 세 개의 고래들의 움직임이 현재 조금씩 다르고 서로 다른 눈치 작전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가 지금 압류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이제 매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온체인 분석가들이란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비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는 뭐 뭔가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는 이걸 갖다 투척을 하면서 미국 정부 월렛에서 비트코인이 이동 중이다. 현재 9,000개가 넘게 지금 이동되고 있다. 이런 포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런 포스팅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이걸 지금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들을 올해 단계적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물량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싼 가격에 주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장기적으로 악재로 연결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고래들이나 이 시장의 정말 플레이어들, 가격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지점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지갑이동이라는 이 내러티브입니다. 사람들은 지갑이동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나쁜 걸로 다들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오면요.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이런 포스팅들이 이어졌습니다. 38분 전에 뭐 9,800BTC가 이동을 한다. 이거는 뭐 2억 6,400만 달러에 달하는 이런 자금들이 이동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격이 단기적으로 5.3%나 하락을 했다. 자, 그런데 아캄 보고서에 따르면 아캄에서 확인한 결과 이동은 전혀 없었다라는 포스팅이 나오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이동 없었다. 계속해서 이런 포스팅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가격이 다행히 어제 수준까지는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상승분까지는 다시 챙기지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의 어떤 불안정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이 네트워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코어 개발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디넌스 인기가요. 굉장히 지금 좀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지만 결국은 비트코인 상용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향방을 이야기할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모든 위기가 끝났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위기들도 계속 등장하게 될 거고, 지금 암묵적으로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그런 리스크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대한 이슈인데요. 어제 또 기사가 전해졌는데, 제인 스트리트와 점프 크립토가 미국 내 트레이딩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 두 개에서는요, 이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회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 유동성이 이렇게 줄었는데 이 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중요한 플레이어가 또 이탈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은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마켓 뎁스 시장 깊이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시장 유동성이 줄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산 가격이 조그만 어떤 유동성에도 크게 변하게 됩니다. 지금 어제 같은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그 루머가 하나 터지니까 바로 막 크게 하락을 했다가 또 좋은 호재가 있으면 바로 크게 상승하고, 그러니까 등락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안전한 자산,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유동성이 확보되어야지 꾸준하게 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면 이 DCG가 지금 본인들의 자회사요, 제네시스에 빚을 지고 있죠. 대출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기가 5월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게 현지 시간으로 5월 11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에 따라서 또 단기적인 등락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도 해결돼야 될 이슈인 게, DCG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별도의 컨텐츠로 어떤 상황인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호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관들과 또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투자사죠. 프랭클린 템플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최소 10만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펀드 2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산업, 이거는 결국은 크립토 산업이랑 연결이 될 텐데요. 계속해서 미국의 굵직한 기관들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크립토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아랍에미리트 대형 투자사들이 연초에 암호화폐 보유 규모를 크게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로만 크립토 허브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계속해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도요, 두바이에서 기관 대상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기관 고객들을 계속해서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호재 소식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이 마라톤 디지털이 중동 최대 채굴 시설도 지금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중동 이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암호화폐 어떤 인프라들이 커져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굉장히 많은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본인들이 아랍에미리트보다 더 크립토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일머니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정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민주당과는 반대되는 입장들을 보이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장인 패트릭 맥켄리 의원이요, CFTC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법안 통과를 촉구를 하면서요, SEC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적인 관점을 보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히의 관점인데요. 자, 보시면은 뭐 입장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약간은 좀 더 베어리시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5월 8일에 대칭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이제 지지선까지 급락을 한 거예요. 지지선을 받고 이제 터치를 해서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하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25,250달러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또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매도세가 심화가 돼서 이 수준까지 깨지게 되면 결국은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어떤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25K와 이제 20K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상승세가 이제 다시 와서 저항선 위로 가격을 밀어 올리면요, 이제는 조정 단계가 끝났다는 걸 시사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0K,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30K를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32.4K까지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유동성이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 앨런의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분의 관점을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교환 비율이라는 걸 이분이 가지고 왔어요. 자, 이 교환 비율에 이제 제로 라인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요 하단에 위치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고래들이 축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두 번의 대세장이 오기 전에도 여기서 고래들이 계속해서 이 축적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축적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반등에 성공을 해서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타디그레이드의 의견인데요. 자,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제 CPI 발표가 끝나고 나서 CPI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이제 나오니까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루머에 무너지게 됐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 CPI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봤더니 CPI가 하락할 때마다 이 하락 시그널이 있을 때마다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물가가 잡히게 될 테고 CPI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도 핵심은요, 유동성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탄이라고 하는 분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그런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선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장기선, 하나는 단기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던 그 지점에서는 이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점에 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단기 등락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길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